텃밭에서 직접 식물을 가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살핀 결과 석 달 만에 우울감이 39%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식물을 키우며 마음의 힘을 함께 기르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을 떼어낸 뒤 남원 광안루원에 어떤 그림을 걸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당 곳곳에 남겨진 일제 잔재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행될지 의문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물론 교사 증원 등에 필요한 재원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정신건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며 마음을 나누는 치유농법이 해법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종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쑥갓이나 아욱 같은 작물을 키우는 텃밭에 팻말을 꽂습니다. 한 달 전 직접 모종을 심은 상추는 쑥쑥 자라 수확하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매주 한 차례씩 석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 편히 그림도 그리고 텃밭도 구경하면서 나만의 식물도 이제 키우고 지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석 달 만에 우울감이 39% 줄고 훨씬 활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소통, 자기통제 같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능력도 2배 넘게 향상됐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와 연계를 하려고요. 2023년도에는 치유 농장과 위클래스 연계하는 식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사회. 청소년들이 식물을 재배하며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돕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 이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했다는 최 시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남원 광안루원에는 춘향 사당이 있습니다.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을 떼어낸 뒤에 새로 어떤 그림을 걸어둘지를 두고 2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당 안에 일제 잔재 흔적도 여럿 발견돼서 외색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안승일 기자입니다. 남원의 춘향 사당. 건물 한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의 국화 상징과 꼭 닮은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현판 앞과 뒤뿐만 아니라 춘향 영정의 머리가 닿던 자리에도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보입니다. 봉안대 안쪽엔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상징으로 쓰는 오동나무 벽지도 발라졌습니다. 친일 잔재라고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다 확실하게 밝혀내고 없앨 것은 없애면서 춘향제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돼요. 커다란 태극기가 내걸리고 문이 열리자 춘향을 기리는 영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30년대 초 강신호와 임경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춘향의 이른바 최초 영정입니다. 시민단체는 1930년대 말 일제가 지금 자리에 사당을 다시 지으며 통치 흔적을 새기고 친일 화가 김은호의 춘향 영정을 새로 걸어 춘향제에 녹아있던 항일 정신을 억눌렀다고 주장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김은호가 그린 영정을 떼어냈고 대신 최초 영정을 봉안하자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린 사람이 불분명하고 춘향전 속 10대 모습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영정을 그려 걸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시민들은 시가 왜 최초 영정을 안 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족 정신이 담겨져 있는 최초 춘향정전을 최초 춘향사당을 복원해서 보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술성이 떨어지니 그런 것도 다 최초 춘향정전을 편화하게 한. 남원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제잔재 논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가결한 남원시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산악열차 사업이 자연공원법이나 백두대간법 등에 저촉돼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남원 시의원들이 알면서도 승인했다며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2030년까지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잇는 13km의 궤도를 설치한 뒤에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과밀학교 해소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언제쯤 시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미리 정원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교육부 소속의 전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으로 다른 학교보다 평균 3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내년 신입생 수를 학급당 20명, 3년 뒤에는 15명으로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실과 교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 교육청의 재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27명인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년 뒤 1학년부터 20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관련 부서 협의는커녕 추가 시설과 교사 증원 등에 필요한 재원 계획조차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울산, 강원 등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행에 옮긴 것과는 대조됩니다. 또한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고 있어 교사 증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식이라든지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현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전환을 약속했던 전북교육청.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전북 인구 1000명당 출생아는 3.8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전북 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9.4명으로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12,000명으로 22%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북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 감소한 인구는 3,800여 명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남측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돼서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까지 17km 구간에 걸쳐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2년 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를 거미줄같이 관통하는 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심의를 확정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국제협력용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와 관광 레저용지를 두루 잇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조 500여억 원을 들여 21km 길이에 달하는 6차로의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공항과 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외부 지역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함께 2028년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됩니다.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 시설 구축으로 내부 개발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 국내외 자본 투자와 민간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국제학교 건립, 테마파크 유치를 향해 더욱 빠르게 질주할 것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사업 중에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세계 잼버리 개최와 함께 새만금 남북도로가 뚫리고 3년 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까지 열리면 새만금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5개 기업이 집안이 내려앉아 건물이 훼손됐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수웅 국회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다음 달부터 피해 건물을 정밀 안전진단하고 위험 부위는 즉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단 설치에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피해 기업들은 LH가 자신들에게는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이행할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이동권 실태를 보도한 진안과 완주, 부안, 무주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진안신문은 안전한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진안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진안 지역 65세 이상 노인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행 보조기를 이용할 때 예상되는 불편에 대해 인도와 도로 경계 지역의 높은 턱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는 답이 가장 많아 도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이용 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안읍 지역의 도로 정비가 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게와 자가용 운전자의 의식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주신문은 완주군 고산면 석산 근처 마을 주민들이 올해 말 사업 종료를 앞둔 석산업체가 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산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와 발파 소음 등의 피해가 계속돼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해당 석산 개발업체가 지난해 6월 새 기계를 들이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주민들은 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부안군 의회에서 수차례 예산이 삭감된 부안상생협력센터 사업을 최근 의회 예산안 심사에 다시 올려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사업은 옛 해경청사를 8억 원 들여 새 단장한 뒤 민간단체 사무실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부안군 의회는 지난 7월 예산안 심의 때 사업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지만 부안군은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다시 부안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주신문은 무주군이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은 무주읍과 안성면, 분안면 3곳에 출렁다리 4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특색 없이 우후죽순 설치하는 데 그치면 한계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풀뿌리 K였습니다. 옥정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시민사회 단체 주장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주변 수변 표층에서만 시료를 채취한 대책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고 대표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부경대에 의뢰한 옥정호 수질 검사 결과 우남 취수구 지점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옥정호 일대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완주군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다양한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던 주관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독단적인 판단이며 피해가 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비롯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은 오늘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국가 예산 증액에 필요한 전북 핵심 사업 26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 전북 현안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와 함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다음 달 사업 종료를 밝힌 가운데 푸르밀 노조가 오늘 서울 본사에서 일방적인 집단 정리 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까지 삭감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을 추진해 공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르밀 임실공장에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고 있고 노사는 지난 24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에 첫 교섭을 했고 오는 31일 2차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한 혐의로 32살 남성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돈을 잃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지난 10달 동안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1,205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